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수술 방법, 시술 방법을 설명은 많이 드렸었는데 수술하기 전날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수술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인과 수술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보통 복강경 수술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유착이 심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관을 꽂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구멍을 몇 개 뚫느냐에 따라서 배꼽 쪽에 한 개를 뚫으면 단일 복강경, 배꼽을 포함한 여러 군데 뚫으면 다공, 그러니까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이 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단일 복강경이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배꼽이 얼마나 크다고 배꼽에 구멍 하나 뚫었는데 이만한 근종을 꺼내냐고. 그러니까 이만한 근종을 배꼽으로 다 꺼낼 수가 없으니 뱃속에서 근종을 싼 다음에 배꼽을 통해서 칼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갈아내는 거죠. 갈아내기 때문에 좁은 공간으로 덩어리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가르지 않고 복강경으로 수술하느냐? 제일 큰 거는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한 거죠. 개복했을 때와 2-3cm 정도 되는 구멍 하나 뚫는 거와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압력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임신했을 때만큼 배가 이렇게 부풀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가스를 채워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카메라가 들어가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배꼽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넣는 건데 뱃속에 넣고 환부를 보면서 수술하는 거는 눈으로 배를 열고 보는 거에 비해서 약 한 100배 정도의 확대된 영상이 보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잘 봐야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면 수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서 유리한 거죠. 아무리 유착이 심하다 하더라도 확대해서 잘 보면 수술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복강경 수술만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환자의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3시간만 있으면 대부분 다 물을 마시고요. 3시간 이내라도 환자가 원하면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5시간쯤 되면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커피를 좋아하면 언제든지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통증 때문에 못 걸어간다? 통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오전에 수술을 하면은 그날 오후에 바로 집에 보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은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통증은 있지만 그 통증은 진통제로 조절되니까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못 가는 거죠. 그만큼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관장도 하지 않고 제모도 하지 않습니다. 단 금식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거 물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8시간 정도 금식은 하지만 실제로 물을 먹는 거는 2시간 전까지 하셔도 됩니다. 왜 금식이 필요하냐면은 위에 음식 찌꺼기가 있다면 깰 때 자기도 모르게 음식이 역류가 돼서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위에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한 게 있는데 수술하기 2시간 전까지도 포도당이 들어간 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금식 기간을 너무 길게 두면 회복이 늦어진다라는 보고가 있고 빠른 회복을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일환으로 마취하기 2시간 전까지 포도당이 들어간 물을 섭취함으로써 수술 후 회복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금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어떤 약이 있다 한다면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얼마나 있다가 집에 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수술의 어떤 범위라든지 방법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종류 수술이든 간에 하고 났을 때 큰 출혈이 없으며 수술 중 어떤 이벤트가 없었다면 하루나 이틀 뒤에 반드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특히나 이 단일 복강경 같은 경우는 배꼽만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사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꼽은 워낙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처가 배꼽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또 자궁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하냐면은 자궁 내막에 뭐 용종이나 혹은 내막이 증식돼 있거나 내막에 근종이 있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 뭐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생리량이 많거나 부정출혈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때는 자궁의 입구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장내시경은 항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궁 안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기구만 넣어서 이렇게 긁었죠. 우리가 이걸 소파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이 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더 간단합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 마취만 있어도 충분하고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수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궁경 수술을 할 때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수술하기 전날 자궁경부가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궁경부 연화제라는 걸 질환에 주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통할 때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약과 같은 성분입니다. 이 약을 넣으면은 밤새도록 안에서 녹으면서 자궁경부가 약간 몰랑몰랑해지죠. 몰랑몰랑하게 해주는 이유는 쉽게 기구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약물 주입 외에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수술하기 전날 숨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끝내는 거예요. 수술 중 출혈도 사실 거의 없고요. 수술 후에 통증도 사실 뭐 배가 좀 약간 뻐근한 정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당일날 바로 퇴원하고요. 다음 날에도 반드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시경 수술이라는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심리적 요인도 있으며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